자, 이어서 봅시다. 장기 보험, 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편을 보시면은 저축보험료는 특별 계정으로 운용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 계정이 뭐죠? 몰라도 돼. 특별 계정은 뭐고, 뭐 비특별, 뭐 평범 계정은 뭐 따로 있나? 그런 거 몰라도 되고,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저축보험료가 특별 계정으로 운용됩니다. 즉, 그냥 여러분 쉽게 그냥 속이려고 하는 뻔질르하게 뭐 써놓은 거겠지. 저축보험료가 특별 계정으로 그래서 뭔데? 이거는 특별 계정 운용돼서요. 뭐 알아서 잘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하겠다.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저축보험료가 특별 계정으로 운용된다. 이 사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은 보험 756번 보험감독법 규정에 의해 특별계정 운영되지 않는 보험 종목은 딱 보는 거야. 그래서 1번 장기손해, 2번 퇴직연금, 3번 영저축, 4번 자동차. 뭐가 달라요? 장기손해, 퇴직연금, 영웅저축 이거는 뭔가 저축 적립금을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뭐야? 자동차는 순수 보상이잖아요. 자동차는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자동차는 뭐예요? 1년 동안 내가 낸 만큼 사람 치워 죽이면은 보상받고 무사고면은 받는 돈 빵원 하나도 없고. 자동차는 순수 보상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립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번은 드는데 자동차 보험은 완전 성격이 다르잖아요. 저축보험하고 관련이 하나도 없잖아요. 연관성이. 575 특별계정을 운영하는 보험 종목은 장기손해. 이것도 뭐 비슷해. 원자력보험 전문 배상 책임, 농작물 재해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적인 성격이 강하고, 장기손해는 적립보험료가 있다고 하니까 저축보험료가. 근데 원자력, 전문의 배상, 농작물 이거는 자동차랑 비슷한가 봐요. 안 되나 봐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여기서는 뭐 다 스스로 다 보면 되시고, 앞에서 했던 내용이 다 연관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다음에 퇴직연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험사가 되게 싫어할 말을 제가 할 거예요. 보험사가 들었을 때 야, 그거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왜 알려주나 할 거를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보험사가 들었을 때 엄청 저거 빨갱이 때려잡겠다고 뭐 칼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냥 연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연금 얘기를 할 건데, 연금에 대한 기본 개념 좀 잡고 갑시다. 첫 번째, 국민연금. 여러분 국민연금 맨날 납부하죠. 강제 4대 의무 맞나? 강제는 아닐 거예요. 내가 소득이 있어야지. 내가 무소득자야. 그러면 안 내도 되잖아. 그러면 국민연금 뭐 다 알고 있는 국민연금 그거 맞아요. 국민연금이 뭐냐면은 내가 65세 이상 넘어가면은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 지급을 해줍니다. 65세 이상 넘어가면은. 단 내가 내야 돼. 내가 내 돈 내산이지. 내가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사람들은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 제도이고. 근데 다 알아. 근데 여러분 국민연금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알아요? 국민연금 최대 단점? 장점부터 얘기해봅시다. 장점이 뭐냐면은 종신지급. 죽을 때까지 계속 생존만 했으면 계속 주는 거. 생존만 했다면은. 이게 장점.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라 뭐 공시율에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받는 돈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뭐 5년 뭐 개시부터 5년 안에는 소득이 있으면 뭐 쪄가지고 그거 아니고,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뭘까요? 국민연금 최대 단점. 죽으면 엄청 손해요. 죽으면. 장점은 생존. 장점은 장수. 장수를 하잖아. 그럼 정말 좋아요. 내가 과거에 얼마를 냈든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단 장수를 해야 돼. 장수를. 죽을 때까지 주니까. 장수. 단점은 조기 사망. 자, 여러분 국민연금 받았다가 국민연금을 65세에 개시를 했다고 칩시다. 죽으면 줄까요? 국민연금을?
안 줘요. 생존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65세 개시를 하고 내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66세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면은 안 줘요. 그때부터. 잠깐만요. 내가 낸 돈은,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진짜 국민연금 정말 열심히 납부를 했어. 내가 소득도 많아서 내가 국민연금으로 10억을 냈어. 내가 낸 돈 내 돈이잖아. 돌려줘. 아이고 10억 내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난 10억만 낸 사람이에요.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좋은 거 같죠? 전혀. 국민연금은 죽잖아. 조기 사망하잖아요. 내가 65세에서 개시를 했어. 맨 첫 달에 한 100만 원 받았어. 두 번째 200만 원 받았어. 낸 돈은 10억이야. 200만 원 받았어. 사망하잖아요. 꿀꺽이에요. 꿀꺽. 없어요. 10원이 안 줘.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이게 국민연금. 국민들의 연금이다. 도둑이지. 이게 무슨 국민이야. 단 여기서 배우자가 있다면 얘가 달라요. 배우자. 이거는 이제 미혼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가 이어받죠. 그리고 배우자가 없어. 그러면은 자녀가 받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돼. 미성년자. 손자 아니고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내 부모님이 계셔야 돼. 부모님. 그러면 이거 이어가기가 돼요. 이거 내가 받을 거를. 단 자녀가 20살이 넘었어. 성인이야. 안 줘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다 컸고 부모님 안 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싹 날라. 쌀랑 나가. 내가 낸 돈은 10억인데 내가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지.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이게 국민연금. 국민연금 여러분 많이 낼 거예요? 자발적으로 많이 낼 수 있잖아. 아니 국민연금 그 돈 있으면은 차라리 생보사의 종신연금을 가입해야지. 생존연금을. 국민연금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나한테 강제로 내라고 하는 금액이 있어요. 내 소득에 비례해서 당신은 소득이 얼만데 요만큼 내세요 하면은 그만큼 낼게요. 그것만 내세요. 그것만. 나머지는 떡 사 먹고 말지. 거기 휴가 나봐야지 마시고. 국민연금은 요거. 자 다음으로는 여기 뭐 IRP 뭐 퇴직연금 나오잖아요. 한국의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어요. 한국의 축복. 뭐냐? 바로 여기에 책이 안 나와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도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주택연금 또는 영모기지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예요. 내 주택이 10억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10억 아파트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 이건 국가기관이에요. 한국주택공사 이 공공기관에 내 아파트를 주는 거 쉽게. 내가 이거 10억 아파트 소유자인데 내가 여기 살고 싶어. 근데 내가 이 10억을 당신한테 맡길 테니 당신은 이 10억에 대한 연금으로 치환을 해서 나 연금을 주세요. 이게 주택연금이에요. 단 소유주는 이거를 넘겼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소유예요. 대신에 나는 이 집에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왜냐?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야. 평생. 난 이 집이 너무 편해. 뭐 평수도 그렇고 평수도 넓고 뭐 입지도 그렇고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연금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거 주택연금을 주택연금이 뭐냐? 내가 이 10억을 주택금융공사에 주고 이 10억에 대한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10억 집을 받았으니까 월 얼마씩 드릴게요 해갖고 매월 따박따박 돈을 줘요.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아파트를 팔아버려요. 왜냐? 이 아파트는 주택금융공사일 거야.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시가에 팔면은 만약에 10억이었는데 내가 10년 후에 이게 갑자기 막 옆에 막 KTX가 오고 막 해갖고 막 20억이 됐어. 10억이 뛰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죽으면 주택공사가 파는 거 알겠어. 근데 아니 10억이 20억 아파트가 됐어.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요? 자, 그렇습니다. 10억의 차이가 발생했죠. 자, 유족에게 드릴게요. 유족에게 드릴게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 유족은 좋겠지. 10억 차이 났으니까. 10억 준대. 그리고 10억이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렸어. 10억 아파트가 1억 아파트가 됐어. 마이너스 9억이잖아요. 마이너스 9억 어떻게 할까요? 나라에서 구직종은 열받았지. 야, 이거 너 9억 내 알려서 주세요. 안 그래요. 그 손해는 주택금융공사가 떠났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이에요. 손해가 나잖아요. 주택금융공사 손해예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이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가 됐든 그건 주택공사가 이득이 나면은 유족한테 주고 손해를 보면은 그냥 자기 떠안아요. 이게 주택연금이에요. 엄청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거 몰랐지. 근데 공부하면서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택연금이. 왜냐? 내가 내 집에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집을 팔지 않아도 내가 내 집에 살 수가 있잖아. 그게 최대 장점인 거예요. 이 제도가 얼마나 좋냐면은 미국의 MIT 교수 중에 로버트 머튼이라고 그 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딱 이거 한국의 이 제도를 딱 보고 한국의 국내에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딱 이거 보고 한국의 노후는 행복하구나. 극찬을 했던 한국인의 어르신들은 이 제도로의 은혜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극찬을 했던 제도예요. 주택연금. 근데 단 주택연금이 100%는 안 되지. 주택연금이 아무리 좋다 한들 최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식들이 싫어해요. 이 제도의 최대 단점이 자식들이 싫어해. 며느리 사위. 왜냐? 아니 10억 아파트 내 거잖아. 아니, 부모님 거잖아. 부모님 명의예요. 부모님 명의자만 이제 명의자가 65세 이상 넘어야 스스로 알아보세요. 이거 더 자세하게 알고 읽으시면 부모님 명의 아파트인데 이거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판 거예요. 사실 판 대신에 연금을 받았지. 그 돈으로. 부모님은 좋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아깝잖아요. 아파트가 내 건 줄 알았어.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줄 줄 알았어. 20억이. 근데 자녀, 사위, 며느리는 싫어. 눈앞에서 부모님 내가 받을 줄 알았지. 근데 부모님 못 받으니 부모님 안 물려주고 주택금융공사 주겠대. 그러면은 자녀분들이 막 기를 쓰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아이씨, 연을 끊어? 너 이제 뭐 아파트 판다고 등 돌리고 그때부터 안 와버려. 등 돌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절대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잘못이지 제도 잘못입니다. 제도가 잘못은 아니죠. 이거는 되게 예의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정말 이제 생각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지지해줘야죠. 알려주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어. 그러면은 부모님 거기 살고 계속 평생 살고 계시는 거 좋은데 살고 가시는데 그거 아파트 우리 물려주지 마시고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하셔서 연금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훨씬 많죠. 쌈박질나고 그런 거는 이제 일부 케이스고 오히려 권해야죠. 주택연금을 해서 그 아파트 우리 물려줄 게 아니라 본인 타서 쓰셔라. 평생 이 아파트 살려고 얼마나
애써 왔나요? 평생 일군 거를 자기가 하게 해야지. 그 이게 자녀권. 자녀 중에서도 이렇게 이게 내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택연금 이걸 권해야지.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한 가지 더 진짜 마지막으로 팁 드리면은, 이 주택연금이 최후의 보루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최후의 보루. 진짜 팁이다 정말. 주택연금을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나처럼 설명을 과연 잘해줄 수 있을까 저도 싶은데, 최후의 보루로서의 주택연금, 마지막 마지노선, 최후의 비장의 무기, 비장의 비기예요. 비기.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65세가 내가 넘었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너무 일찍 하면 안 돼. 이거를 일찍 가입하면 안 돼요. 65세 내가 자유야. 뭐 70세 할 수도 있고. 근데 국민연금 뭐예요? 국민연금은 빨리 받아야 되지. 왜냐? 내가 죽으면 없잖아. 그러면 이 주택연금은 늦게 개시를 해야 돼요. 최대한 늦게. 왜냐? 내가 몸이 움직여지는 한 일을 해야 돼요. 노인 일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팔다리가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길을 쓰고라서라도 이거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개시를. 그래서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고 이제 도저히 뭐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뭐 일을 할 수 없다. 정말 이제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최후의 보루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 마지막 핵탄두. 정말 고민을 해갖고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그때 핵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때까지는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집을. 그런 다음에 70세가 되고 더 이상은 이제 병원비도 많이 갑자기 아파. 그러면은 그때 활용하는, 그때 활용.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서 주택연금 활용하면 늦게 개시를 하면 할수록 받는 돈도 많아지겠죠. 물론 이제 이거 공시지가 개념이 있긴 한데, 최후의 보루로서 사용을 하자. 주택연금. 여러분, 연금은 100%예요. 100%. 여러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 안 돼요. 이 주택연금을 왜 얘기하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최 1순위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 나이 상관없이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생활 패턴도 그렇고 보험 가입 마찬가지고. 내 집이 없잖아요. 내 집이 있어. 그러면은 내 집이 있어. 그러면은 보장성 뭐 보험 가입해도 되고, 뭐 차를 사도 되고, 연금, 개인연금 여기서 얘기할 거지만 개인연금 가입해도 되고 뭘 해도 다 돼. 근데 내 집이 없다? 이러면 얘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집이 없는데 어딜 보험을 왜 가입해? 내 집부터 마련해야죠. 왜? 주택연금. 그리고 연금, 내 집이 없어. 그럼 연금, 개인연금이 무슨 웬 말이야? IRP가 웬 말? 내 집부터 마련해야죠. 내 집이 없는데 무슨 안보험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앞에 맨 첫 뭐라 했어요, 여러분. FC가 여러분 보험 가입시킬 때 이거 물어봤나요? 당신은 집 가지고 있나요? 이건 정말 필수예요, 필수. 내가 집이, 부동산이, 내 집 마련이 내가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돼요.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일본 부동산 법을. 왜냐면 부동산도 진짜, 여러분은 길을 쓰고서라도 내가 젊어. 그러고 부모님이 집에 재산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기대하지 말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이제 가진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서든. 보험 이런 거는 내 집이 없으면은 사실 실비도 버거워요. 실비도 사치예요. 안보험, 이게 웬 사치? 내 집이 없는데 웬 사치를. 쇼핑백, 가방, 여행, 자동차 구매. 내 집이 없는데 그걸, 물론 집이 있는 사람만 하겠지. 근데
그 집이 빚을 져. 이게 빚을 지는 집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아쉬워요. 집이 부동산 법을 얘기 좀 해봅시다. 일본에서 90년대에 초고속 성장을 했죠. 일본이 뭐 한국 전쟁, 뭐 베트남 전쟁, 뭐 수어를 입어서 어떻게 뭐 고속 성장을 해서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일본은 80년대 뭐 도쿄를 팔면은 뭐 맨하탄을 살 수 있다느니 뭐 미국에서 일본이 엄청 무섭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뭐 대외적 환경이 어쨌든 뭐 기술이 좋았든 뭐 어쨌든 일본이 반도체 전자기기 뭐 해갖고 막 고속 성장을 해가나가는데 대단한 거예요. 일본이 갑자기 그래갖고 일본의 경제 성장 속도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일본이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생겼어. 그러면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냐. 투자를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가격이 같이 막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은 막 부동산을 갑자기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다가 내 집을 사고 옆에 너도 나도 막 사겠대. 집을 갑자기 집 없던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부동산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집값이 뭐 1억 다음날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막 1억 2천 왜냐 서로 사겠다고 하니까 수요가 막 폭발하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 해. 그러니까 점점 가격을 올리는 게 계속 밀어 올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사겠대. 근데 집은 한정적이잖아.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막 가격을 막 계속 천정부지로 막 치솟는 거야. 근데 또 이제 후발주자들이 부동산 오르네. 우리나라도 똑같아.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랬어. 부동산 가격 오르네 하면은 막 너도 나도 달려가지고 막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지금이 막차다. 마지막 기회다 해갖고 막 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부동산 가격이 뛰어 올리는데 미국에서 프라자 합의. 왜냐면은 미국 경제가 일본이 G2 미국과 일본이 전 세계 1, 2등을 했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1등 자리를 위협받는 거야. 일본의 이 우스운 성장이. 그래서 프라자 합의를 하죠. 프라자 합의.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버블은 붕괴됐죠. 이게 부동산 대출이 있어요. 부동산 대출이. 그래서 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을 했지. 너도 나도 막 빚을 져서 꼭대기에 상투 잡은 거예요. 이 아파트가 실제로는 1억인데 이걸 10억으로 버블로 띄웠어. 그래갖고 10억에 나머지 9억 은행 빚이 졌어. 9억이 은행 빚에 있는 상태에서 10억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1억으로 떨어졌어요. 부동산 붕괴죠. 잃어버린 10년이잖아요. 90년대 부동산 버블 거품 붕괴. 실제로는 이 가치가 그게 아닌데 버블로 인해서 10억 띄었다가 다시 10억이 돼 아파 다시 하루아침에 1억으로 급전직하를 하는 버블 쇼크잖아요. 버블 쇼크. 부동산 버블 붕괴.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장을 하면서 막 이 선례를 보고 나서도 똑같이 따라하죠. 막 아파트 가격이 올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야? 빚을 졌잖아요. 빚을. 원래는 그 가치가 이렇게 안 돼 있어. 10억이. 근데 버블이었잖아요. 버블. 맥주 따르면 어때요? 맥주 따르면 버블 막 생기죠. 버블이 꼈잖아. 근데 이거를 일본처럼 한 방에 못 무너뜨리니까 청년 대출해야겠다. 신혼부부 대출해야겠다. 대출을 거둬요. 대출해서 이게 못 내려오게끔. 원래는 1억짜리 아파트가 가진자의 소유였겠죠. 가진자의. 기득권이 이거를 10억에 팔았어. 9억의 차익이 생겼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거를 10억에 사줬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버블이죠. 부동산 버블. 우리나라의 최대 난제가 뭐예요? 부동산 버블이죠. 저출산 고령화가 왜 왔어요?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버블 때문이잖아요. 왜 결혼도 안 하겠대? 아파트 값이 10억인데 서울 2024년 기준 서울 강남을 포함하는데 강남을 빼면은
평균 공시지가가 9억이에요. 9억. 아파트 가격 뭐 30평, 뭐 26평, 24평. 아파트가 진짜 30평 남들 살고 있는 것처럼 32평 사고 싶어. 그러면은 10억이 있어야 돼요. 9억, 뭐 9억이라고 칩시다. 9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9억 있나요? 내가 청년이야. 대학교 졸업했어. 언제 10억을 모으죠? 평생 모을 수 있을까? 과연 10억을? 최저임금이 얼마? 최저임금 10,000원인데 최저임금 10,000원인데 한 달에 얼마 벌? 한 달에 최저임금이 한 달 월 뭐 200만 원? 다 못 쓰지. 다 먹을 건 어떻게 하겠어? 여행 놀 거는 놀고 10억을 어떻게 모아요? 결혼 정년기 30세 왔어. 25세 졸업했어. 5년간 이거 모순이잖아요. 모순. 왜? 부동산 버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1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치가 과연 계속 갈지 아니면은 일본을 따라가서 붕괴가 될지는 모르잖아. 근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래. 아니 10억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월 이제 내야 될 이자가 얼마야? 뭐 3.3% 이자 내야 되는데 매월 내가 힘들게 벌어서 이자 은행 다 갖다 주라고? 아, 난 그러기 싫은데요. 내가 왜 은행 결혼하려면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시집 와요? 남자집에서 집이 없대. 시집 안 보내 시집. 여자들 결혼 안 시키지. 남자들은 돈 없어. 그럼 못하지.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부동산 버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어디서 쳐라? 부동산에 차려야지. 부동산 때문인데. 결혼을 뭐 하기 싫어서 내가 결혼을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다들 부모님은 원해. 근데 현실이 부모님이 집을 사줬어. 그러면 결혼할 수 있지.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부동산 버블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해요. 그런데 주택연금 얘기했잖아요. 대신에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그 집은 하나는 마련해놔야겠죠. 그게 빌라가 됐든 정말 단칸방이 됐든 아파트 30평까지는 굳이 없어도 돼요. 혼자 사는 데는 뭐 5, 6평 원룸이든 그래도 부동산 버블이 꺼지든 나발이든 내 명의로 된 집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명의로 된 집은 한 채는 갖고 있어야 집주인이 나가라고. 월세, 전세 이거 서름. 여러분 어렸을 때 이사 많이 다녔잖아요. 전세 끝났으니 나가라. 월세 야 20만원이 뭐야. 월세 나 30만원 올려줘.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야죠. 이사 가야죠. 월세 20만원에서 월세 20만원 반지하러 가야죠. 갑질 안 당하려면은 내 명의로 된 집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싼 빌라도 있잖아요. 노후 아파트 뭐 그래갖고 재테크 하는 거예요. 근데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보험가입이 웬 말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집부터 마련해야 돼요. 집이 그럼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 가입하지 말아야 되나요? 안 가입해도 돼. 연금을 해요. 차라리 연금. 아니 연금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을 제일 먼저 하고 내 집 마련이 된 상태에서만이 안보험에 가입 가능하고 뭐 운전자 보험 가입 가능하고 또 연금보험도 따로 가입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는 내 집이 마련됐음을 가정해서 개인연금을 알려줄 거예요. 연금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이 연금이 생명보험, 생보가 있고 손보가 있잖아요. 이 연금이 연금저축도 있고 뭐 개인연금도 있고 이렇게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은 꼭 생보의 연금을 가입하셔야 돼요. 손보도 연금을 팔거든요. 연금저축도 팔고 여기는 이제 연금저축이 나와요. 근데 손보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손보는
10년형, 뭐 20년형, 30년형 정해져 있어요. 내가 탈 수 있는 기한이. 반대로 생보는 이게 있어요. 이게 종신지급. 종신지급형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보는 그게 안 돼. 손보 상품은 이건 라이프잖아. 라이프. 생명 다루는 거잖아. 손보는 손에 다루는 거잖아. 이게 없어. 종신. 연금을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생보를 하셔야 돼요. 손보는 종신지급형이 없어요. 이 종신지급형이 얼마나 좋냐면은 여러분 타임지에 그런 게 있었대요. 2020년이 되면서 타임지의 일면의 기사가 지금 2020년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200살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200살.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뭘까? 나한테 내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 노후잖아. 노후. 인간은 진시황도 피할 수 없다는 노후. 200살까지 산다? 빨리 이거 해야지. 종신형 있을 때 기회 줄 때 막차 타야지. 아직 열차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 올라타야지. 버스가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에서는 생명보험에 종신형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연금을 가입했어. 그래서 내가 65세에 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0년형은 75세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만. 20년형은 85세, 뭐 95세까지 주고 땡! 더 이상 안 준다는 거예요. 95세 되면은 주던 거 왜 안 줘? 끝! 계약 끝! 95세까지만 줄 거야 하는 게 30년 지급형이고 종신형은 무기한, 무한. 너 죽을 때까지 줄게. 근데 이 65세 개시해서 200살을 살아봐요. 그러면 몇 년이야? 135년은 여기 135년가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본에서는 고령화 장수가 막 먼저 겪었잖아, 일본은. 그러면은 일본이 원래 이 생명보험이, 왜냐면은 뭔가 상보보다는 장점이 있어야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생보가 있어서 종신형이. 근데 일본은 없애버렸어. 왜? 딱 눈치를 챈 거지. 야, 이거 큰일이다. 종신형 이거 팔았다가는 다 망한다. 생보험 없어졌어. 근데 한국은 아직 있어. 이거 한국 없애야 돼요. 한국에도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왜 이거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IRP거든요. 은행에서 IRP 공고 많이 해요. 은행에서 주는 거 없어요. 은행에서 주는 거는 이 종신형은 생명보험의 고유예요. 종신지급형. 여러분 이거 특히 젊은 분들 있잖아요. 젊고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연금을 가입할 때는 다 그냥 물질로 따지지 말고 그냥 생보의 종신형 이걸 해야 돼요. 생보의 종신형. 종신지급형. 이거 왜 아직도 이거 왜 안 없어지는지 저도 의문이에요. 의문. 이거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할 때는 생보의 종신형을 가입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손보 가입하면은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연금이 다 똑같을 것 같지? 전혀. 천차만별. 연금이 연금도 종류가 많아요. 봅시다. 연금저축보험의 의의가 여기 1층 뭐 국민연금 이거 제일 많이 하는 피라미드가 이거예요. 연금에서 1층은 국민연금, 기업부양 2층은 퇴직연금, 퇴직연금. 3번은 연금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엉터리야, 엉터리. 이게 뭐야? 다 필요 없고 주택연금이 짱이지. 그 위에 주택연금이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 안 하니까 좀 연금 가입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나라도
재정의 한계가 있잖아요. 세금 걷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론 이것도 국민들이 내는 돈이지만 국민들도 다 자기 이거 북한이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 대비해 놓게끔 무한정 많이 거둘 수 없잖아요. 국민연금, 세진연금, 저축연금. 근데 그 위에 주택연금이 있다. 세금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연금 저축부터 봅시다. 뭐 IRP도 굉장히 유사한데 이 연금이 세금의 혜택이 있어요. 세금. 여러분이 연금을 권장하기 위해서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보험 그 세금 얘기를 좀 할 건데 아까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네. 세금 할 때 세금 혜택을 얘기를 하면은 연금 저축이 일단 세금 혜택 그러니까 세제 적격 상품이라 그래서 연금 저축을 사람들한테 가입하라 라고 하면은 가입을 안 해요. 왜냐? 사람들은 내 눈앞에 당장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돼지고기 먹을까? 이 생각하지 내가 나중에 60세, 70세 돼서 어떻게 알아서 살겠지라고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유인책을 설정하는 거예요. 세금 유인책. 야, 너 세금 혜택 줄 테니까 네가 미리미리 가입해. 그래서 이 연금 저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연금 저축이 뭐냐면은 세제 혜택을 봅시다. 이게 세제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보면은 세대 적격 요건, 뭐 연령 제한 요건 없음, 뭐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세제를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연금 저축보험의 세제 세액 공제 비율 17.5%, 13.5%. 이게 뭐냐면은 자 그냥 보면 얼마나 어렵겠어. 이거를 연간 1,800만 원 한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1년이 12달이잖아요. 이게 1,800만 원. 내가 연금 저축 보험의 상품이 있어요.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이게 뭐죠? 어떻게 가입해요 하면은 생보사에 전화를 하세요. 제가 생보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생명보험에 연금 저축보험 상품 주세요 하면은 팔아요. 생명보험사에서. 이 연금 저축이 은행도 팔고, 은행. 시중은행 가서 연금 저축하고 가입해주세요 하면은 가입해줘요. 은행에서도 연금 저축을 팔고, 보험사에서도 연금 저축을 팔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은행에서는 아까 이게 또 종신지급형이 없어요. 종신지급형은 생보사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은행에는 종신지급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금은 무조건 생보사로 하는 거예요. 생보사의 존재 이유예요. 생보사가 나쁜 회사 같지. 근데 연금저축 무조건 생보사 해야 돼요. 은행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생보사에 전화를 해서 연금저축 가입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낸 돈이 월 100만 원씩 12달 냈어. 그러면은 총 1,200만 원 냈잖아요. 근데 뭐 한 1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했어. 그러면은 더 많이 냈어. 그러면은 세금을 깎아 줄 텐데 그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1,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세제 혜택이 존재한다. 그리고 얼마를 깎아주냐, 얼마를 빼주냐. 세액 공제가 그 말이에요. 뺀다를 한자어로 쓰면 공제예요. 세액 공제는 뭐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 세금을 깎아준다. 쉽게 말해. 세금 깎아준다. 얼마나 깎아줘? 16.5%. 단 종합소득 금액이 또 뭐야? 이게 세금부터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렵다라는 거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거 세금도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간단해 되게. 종합소득이 일단 세금은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세금은 누가 많이 내요? 세금은
부자들이 많이 내요. 건보료도 부자들이 많이 내요. 빈자들은 세금 잘 안 내요. 복지국가잖아요, 복지국가. 소득 재분배잖아요, 소득 재분배. 세금이 뭐예요, 세금이? 소득의 재분배잖아요. 세금이 뭐예요, 세금이? 소득 재분배. 여러분, 소득 재분배라는 그 개념이에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야, 세금 걷어서 야, 너 더 많이 내. 여기 나눠줄 거야. 이게 소득 재분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이 세금이 없으면은 이걸 복지라고 하는 건데, 복지가 소득 재분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복지국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프렌치 레볼루션 일어나잖아요. 프렌치 레볼루션, 베르사유 장미가 왜 그렇게 됐어요?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혁명에서 너무 소득 불공평하다. 다 일부 귀족이랑 나라에서 다 돈 가져가는데 못 살겠다. 그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나누자, 공평하게. 우리도 공평하게 나눠달라. 세금은 부자들한테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그래야지 이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불만도 없게 만들 수 있고. 그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 그리고 4,500만 원 초과. 쉽게 연봉용. 종합소득 금액이 뭐 주식으로 받는 거, 뭐 연금으로 받는 거, 내가 받는 돈 있잖아요. 아니 뭐 임대소득, 종합소득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그 한도 끝도 없어. 다 합산한 뭐 그런 건데 알 거 없고. 쉽게 말해서 연봉이라고 그냥 개념을 잡아봅시다. 이 종합소득 금액이 연봉, 뭐 주식 해갖고 뭐 얻은 차익 이자, 뭐 주식 갖고 있으면 뭐 거기 그 주주들한테 돈이 나오잖아요. 주식하면은 배당금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배당금 그리고 이자, 뭐 내가 가입한 은행에서 받는 이자, 뭐 별도로 뭐 내가 벌어들인 소득, 근로소득 다 포함해서 종합소득이라고, 그걸 다 더하면 종합소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종합소득 금액이, 그거는 세무당국에서 다 해요.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소득이, 쉽게 말해서 연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잖아요. 4,500만 원 기준선을 설정을 해서 이 이하는, 그래 중산층, 이거는 4,500이 넘어, 그러면 너 고소득자. 그래서 이걸 구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 공제 비율은 여기에는 16.5%.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4,500만 원을 또 계산하기 어려운데, 내가 쉽게 1,000만 원,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야.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야. 종합소득. 그러면은 165만 원까지 세금을 떼준다는 거예요. 세금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4,5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13.2%. 어때요? 내가 고소득자야. 1억이야. 1억인데 1억에 13.2%면은 1,302만 원. 그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16.5%는 적게 벌면은 세금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많이 주겠다는 거. 세금 혜택. 그리고 당신 돈 많이 버네. 세금 혜택을 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분리되냐면 그거예요. 너는 적게 버니까 혜택을 많이 주고, 너는 많이 버니까 덜 주고, 혜택을. 그리고 이 금액이, 내가 그러면 1억을 벌었어. 근데 세액 공제 비율이 13.2%면은 1,320만 원을 내가 세금 깎아줘야 되잖아요. 안 해준대. 600만 원 한도. 그래, 너 1,320만 원이 주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10억 버는 사람, 100억 버는 사람 있잖아요. 100억 버는 사람들은 이 절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억 버는 사람은 600만 원 한다고 막혀 있어. 세금 혜택을 안 준다는 거예요.
100억 벌면은 뭐야 이거 뭐 13억? 13억이 받아야 되는데 세금 혜택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13억은커녕 600만 원까지만 한도로 세금을 빼주겠다는 거. 세금 안 깎아주는 얘기예요.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국가가 도둑이에요. 도둑. 국가가 다 뜯겨나가.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비 조각과세. 연금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와 밑에는 막 난리 났네. 어렵게.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연금 저축은 그러니까 연금을 둘로 나눠 봅시다. 연금을 둘로 나누면은 세대 적격하고 세대 비적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세금. 이거 좀 되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되게. 갈수록 세상. 앞에는 막 수학 나오더니 이제는 막 오늘.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자녀분한테 보게 하세요, 자녀분은 스트레스 받아도 건강할 거 테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금은 세대 적격하고 세대 비적격이라고 그래갖고 세금 혜택이 있는 것과 세금 혜택이 없는 걸로 나눠요. 이게 세제 혜택이에요. 그리고 연금 보험이 있어요. 연금 저축은 세제 혜택을 주고 연금 보험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은 연금 저축은 세금 혜택을 받았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방금 600만 원 해갖고 세금 혜택 받는다고. 세금을 깎아줘. 그러니까 내가 1년 매 5월 되면은 종합소득 가세 신고라고 해갖고 세금 내세요 하고 세금 폭탄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 고지서에서 내가 낼 세금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아까 그 600만 원 한도로 너 연금가입 많이 가입했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세금 낼 거를 600만 원 마이너스 공제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400만 원만 세금 내세요. 괜찮죠? 그래갖고 연금 저축을 많이 가입을 해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세금을 빼준대. 그러면 연금이 엄청 좋잖아. 이걸 왜 해? 보험사가 연금 가입시키려고 세금 혜택을 미끼로 해서 당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연금 저축 가입할 거 아니에요. 이런 세금 혜택이 없으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미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스스로 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비하게끔 하려고 유인하려고 세금 혜택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야. 내가 낼 세금이 10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세금을 빼준대. 400만 원은 세금 납부하면 돼요. 단 세금을 혜택을 받았잖아요, 전에. 그러면은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돼. 조삼모사야, 조삼모사. 아침에 3개 받을래? 저녁에 4개 받을래? 원숭이들이 막 분노하는 거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하니까 바나나를. 근데 바꿔서 아침에 4개 주게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환호를 하잖아요. 환호들. 총 주는 건 7개 맞는데 조삼모사잖아요. 조삼모사. 연금저축이 세금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물려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 그래도 이거 아니 야 너 조삼모사 야 우리 원숭이인 줄 알아? 야 세금 혜택 줬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돼? 열받잖아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 대신에 이거를 실세 여기서 또 조삼모사 첫 번째 조삼모사 2 실세 이전에 수령을 하면은 5% 네가 뭐 1년에 100만 원씩 연금 받잖아. 그러면은 야 5만 원은 세금 납부해. 그리고 이게 이 연금 수령시의 연금 소득세라는 거예요. 연금 소득세. 알겠죠? 연금을 수령할 때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잖아요. 뭐 부가가치세, 뭐 은행
적금 들면 뭐예요? 적금 1년짜리 적금 들면 나중에 이자소득세 떼잖아요. 이자소득세 뭐 16.5% 떼잖아요. 그것처럼 연금 소득세라는 걸 부과를 해요. 연 100만원 아니 나이가 또 기준이 있어요. 70세 이상은 5%, 80세면은 너무 연로하잖아. 그러니까 소득도 더 연로하니까 좀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80세 이후에는 3%.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2번. 연금 수령 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 15% 부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연금 수령 요건이 뭘까요? 연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연금저축 있잖아요. 가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젊었을 때 어디서 들은 거야 이거를. 뭐 재테크 채널이 됐든 어쨌든 연금 저축 가입을 하면은 세금을 깎아준대. 가입을 너도 많이 했어. 근데 세금 혜택 받잖아요. 16.5%씩. 근데 깨면은 토해내야 돼요. 세금 혜택 받은 거를. 뭔 말이냐? 연금 저축은 연금으로 받았을 때만이 유효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연금을 중간에 이 연금 저축을 깨잖아요. 세금 혜택을 매년 받잖아요. 600만 원 깎았잖아요. 너 600만 원 깎아줬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연금 저축을 매월 막 많이 내. 근데 65세에 타기로 했는데 갑자기 20살 가입해서 40년 가는데 끌고 갔어. 매년 세금 혜택 받았다. 근데 65세 연령 개시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게 금액이 목돈이잖아요. 목돈이 필요할 생각이 생겼어. 그러면 이걸 깨버리는 거 깨버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너 세금 혜택 지금까지 쭉 받아왔지? 야, 한꺼번에 다 토해내. 1년에 600만원씩 혜택 받지? 너 10년 혜택 받어. 그럼 6천만원 내놔. 세금 혜택 다시 환수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환수가. 그러니까 세금 혜택 깎아준 거를 다시 다 토해내야 돼. 기타 소득세 15% 부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연금 개시 전에 해지를 하고 페널티야. 일종의 페널티. 그게 15%. 연금 수령을 혜택을 중도 해지를 했을 경우에 내가 100만원씩 12달 10년을 냈으면은 1200만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1200만원을 내 목돈이야. 그리고 뭐 이자가 붙어서 막 쭉쭉 가고 있었어. 세금 혜택 잘 받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급히 돈이 필요해졌어. 1200만원이 필요해. 그럼 다시 빼서 써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해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지하잖아요. 그러면 이 1200만원에서 기타 소득세 1200만원 곱하기 0.15 15%를 빼. 이 금액을 또 얼마야? 또 이상한 산수 나오네. 여기서 이 15%를 뺀 다음에 한 1000만원이 됐어. 빼갖고. 그럼 1000만원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낸 원금은 1200인데 내 원금만도 못 미치게 돼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내가 납부한 돈보다 적게 될 수 있어요. 왜냐? 기타 소득세 부과. 이 기타 소득세 이거 15% 어디 갔냐? 나라에 잘 갖다 줬어요. 나라에 세금 납부한 거예요. 연금저축 있잖아요, 여러분. 연금저축 진짜 깨면 안 돼요. 연금저축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각자 개인 사연이 있겠지. 근데 이걸 몰라. 이 기타 소득세 이걸 몰라. 기타 소득세를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연금 수령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 15% 부과한다. 이걸 모르고 그냥 한 번 막 깨버리는 거예요. 세금 내는지 모르고. 근데 나중에 우리는 실무자니까 알지. 근데 이 사람이 연금을 깼어. 그러면은 세금이 붙잖아요. 안 들려. 이거 깨시면은 세금 납부해야 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당장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 사고가 났어 집안에. 그래서 당장 쓸 목돈이 필요해. 목돈 내놔. 내가 냈던 거 연금 내 목돈 내놔 하면은 들리지가 않아요 귀에. 그래서 세금을 혜택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은 세금 혜택 보는 사람 결국은 많이 없다는 거. 이거 영유저축 연금 납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를 정말 어렸을 때 가입해놔서 65세 가갖고 세금 정말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단 한 가지예요. 정말 작은 금액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작은 금액 내면은 그 미래에서 세금 혜택도 없다는 거. 딜레마네 딜레마. 이래 하나 전에 하나. 안지나 서나 피할 수가 없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알고 보면은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세금이 내기 싫지만 근데 그 얘기는 하나 합시다. 여러분 연금 가입 많이 하면 좋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금을 나중에 이게 나중을 내 노령 아직 오지 않은 내 나중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유예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노후에 연금이 필요하고 노후에 뭐 불안하고 해서 내 행복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행복을 즐겨라. 욜로. You live only once. You live only. 이게 이거였나? You only live 욜로. You only live once 였나? 욜로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일생에 너는 한 번밖에 안 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고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거 있고 나중에 노후에 즐길 수 있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행이 됐든 뭐 연애가 됐든 뭐가 됐든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내가 당장 죽으면은 내가 과연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절반은 그 전에 사망하잖아요. 사고가 됐든 뭐 불의에 뭐가 됐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뭐 연금 가입하고 막 세금 혜택 받자고 막 지금 당장 내일 뭐 고기 사 먹고 싶은데 당장 내일 갈비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먹을 치킨 맥주 포기하고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보험 가입하자. 저는 좀 반대예요. 욜로잖아요. 욜리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내가 막연한 노후 때문에 현재 행복을 포기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행복은 현재 행복이에요. 벌써 1시간이 다 됐네. 그 문제는 이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